질문 있는 것들 한번 해봅시다. 90번 먼저 하자. 사실 이 표현 자체는 함수 때 배우는 표현이에요. 크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한글로 바꾸면 이런 말이 돼요. 한글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x가 다르면 y가 또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2, 3, 4, A, B, C, D, E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저렇게 어렵게 풀어놓은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고요. 함수 때 배워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간단하지? 우리 그럼 하나씩 그리면서 갑시다. 항상 하나씩 그리자고 했어.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아무데나 다 가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5가지 하면서 이 친구 예를 들어서 B로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 2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야. 왜? 얘는 이거 빼고 가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B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뭐 예를 들어서 C로 갔다고 해봅시다.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제 3가지.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이렇게 가도 경우의 수 이렇게 쓰면 돼요. 기호로 쓰고 싶으면 5P4라고 하면 되고요. 5팩토리얼과는 약간 다르지. 5개 나열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계산 다 하면 120개 나와요. 저 기호는 함수하면서 배워. 앞에부터 하면 되니 이제? 질문 따라서 앞에 거부터 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5번, 6번, 7번, 8번 중에 질문 없어요? 할만했다 보네. 그럼 유형이 10개밖에 없는데? 9번, 10번은요? 다 괜찮아요? 해결 다 됐어요? 아, 잘했어요. 89번? 다섯 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라고 돼 있네. 그치? 이것도 사전식 똑같이 하면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건 어쨌든 간에 A로 해서 오는 거잖아. 올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개일까요? A를 썼으니까 나머지 B, C, D, E로 조작해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총 올 수 있는 것은 12개예요. 4 곱하기 3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12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로 오는 것을 쓴다고 하면 동일하겠지? 12개 똑같으니까 쓰고 24개. C로 오는 거 똑같이 해서 36개. 이제 D로 해서 오는 거 쓰면 되겠죠? D, A, B라고 돼 있네. 그럼 바로 D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A, B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 번째? 37번째. 비교적 쉽게 구해주는 편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현재 누적 잘 기억해서 해주면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또 괜찮아요? 그러면 조합합시다. 여기는 다 누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하는 것 자체는 뒤에 치우고 주고. 누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키워드 같은 거에 대해서 전 시간에 열심히 배웠어요. 기억을 해둬야만 좀 더 유리하겠지. 일단 좀 여기 단원의 의미를 찾자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면 이제 과목이 몇 개를 더 배우, 이게 딱 끝나는 타이밍이 고일이 끝나는 타이밍이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필수로 들어가요.
바로 연결이 돼서 배워 너희들은. 근데 작년에 잠시여고가 무슨 일이 있었다. 여기를 1학기 때 공부를 해버렸어. 단어를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1학기 때 배우고 뭐 2학기 공부한다면 하니까 생각이 나나 안 나나? 당연히 안 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해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조합에 대해서 풀 예정이고요. 일단 쓴 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순열도 그랬지만 그냥 요거 봐봐요. N개 중 R개를 어떻게 해서 뽑아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배웠고 NPR로 쓰기로 했어요. 그치? 기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 그럼 조합도 시작은 그냥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N개 중 R개를 뽑아에서 끝나. 조합은. 조합의 뜻이 그냥 이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조합이에요. 기호로는 NCR이라고 해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봐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하고요. 실제 우리 하면은 5명 중에서 3명 뽑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했잖아. 1등, 2등, 3등 뽑듯이 얘는 그냥 어떻게 하겠다? 5명이 있으면 3명을 뽑기만 하겠다. 뭐 청소당면 단번 3명을 뽑는다든지. 순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경우를 조합이라고 하고 NCR이라고 배워요. 웃긴 게 뭐냐면 단계적으로 순열이 더 상위 개념이야? 조합이 상위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단계가 더 들어가? 순열하고 조합 중에? 순열이 더 들어가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 동일한데 순열은 나열을 하는 경우고요. 조합은 나열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좋겠냐? 당연히 조합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어야 돼. 얘에서 한 케이스가 얘인 거니까 얘를 나열하는 게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론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조합을 배우고 순열을 배우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었냐 하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이론상 그러니까 나열함으로써 얘에 대한 규칙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이 공식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순열보다 어렵기 때문에 뒤에 나온 거예요. 공식이 어렵다고 했어. 얘보다 조금. 푸는 건 당연히 조합으로 많이 풀어. 뽑기만 하면 되니까 나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공식 NCR이라는 애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NPR이 필요하기 때문에 된다. 유도 과정은 상당히 간단해. 뽑은 다음에 나열하면 NPR인 거지. 맞아요? 그럼 이 말을 공식으로 쓰면 N개 중에 R명을 뽑는 게 NCR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R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R 팩토리얼이 되겠지. 맞나요? 이게 NPR이에요. 나 그냥 말 시키는 대로 썼는데. 맞아요? 이 말 자체만 NCR이라고 쓰고 얘를 R개를 나열한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NCR이라는 친구는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줬다는 식으로 공식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쓰임새는 더 상위 개념이지만 공식 자체가 NPR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유도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습을 해볼게요. NPR은 N개부터 시작해서 R개까지 나열하는 거죠. 한 개씩 깎으면서 R 팩토리얼은 이 R이라는 친구를 써서 쓰는 거지. 하나씩 해봅시다. OC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은 어떻게 쓰냐? OP를 먼저 써줘. OP는 5개부터 1개 꺾일 때까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R 팩토리얼,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것을 써주면 돼요. OC3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써주고 3개 써주고 밑에다가는 3부터 시작해서 3팩토리얼 써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6P가 아니라 6C 이는 6부터 시작해서 2개, 2부터 시작해서 2개
뭐 이픽토리는 뭐 상관없고요. 6, 7, 3은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3부터 시작해서 3개. 개수 똑같이 되겠죠? 쓰임새가 조금 더 복잡하게 쓰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한다는 거니까 활용도는 더 커요. 나열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10, 3은 10부터 시작해서 3개, 3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그게 그 경우에 수에 해당이 돼요. 이해됐나요? 얘를 유도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중학교 때 하는 내용이거든. 나눠 주는 거. 악수한다든지 뭐 삼각형 만든다든지 그런 데 썼었어 이미. 근데 그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잡설이 너무 길어져. 뭐 아이디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이게 더 이뻐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까지가 조합이기 때문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수녀이므로 N개 중에 R개 뽑는 경우의 수 NCR 거기에다가 R개를 나열하는 R팩토리얼 곱한 게 NPR이다. 즉 NCR은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공식 쓸 줄은 알겠지 이제? 쓸 줄만 알면 돼요. 표현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이런 거나 이런 걸 쓸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쓰이는 아이디어 몇 가지를 배우고 갑시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랑 순서 조금 다르게 1번을 없애면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치?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R개를 나열한 게 뭐라고 했어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NPR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NPR은 얘로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NPR은 이제부터 C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면 C로 그냥 대체해서 쓰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지금 개념을 익히고 있는 단계예요. 개념을 익히다 보니까 P랑 C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언제 P를 써야 되고 언제 C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 나열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긴 한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은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P 안 쓰고 C로만 다 대체하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예시를 딱 들어볼게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 뽑아. 몇 가지예요? 이제 5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그 3명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열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이 친구가 뭐였어? 이거였어요. 그쵸? 근데 P를 언제 써야 될지 잘 안 하다 보면 C랑 헷갈려서 그냥 모든 식을 이제 C로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익숙하면 P를 써도 상관없고 선생님은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C를 한 이 연습 있잖아. 이게 유형으로 나와요. 과정에서 나열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3명을 뽑았지만 뭐 2명을 나열한다든지 3명을 뽑았지만 이전에 있는 거랑 합쳐서 4명을 나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해요. 실제로 연습이 오히려 이쪽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NCR은 NC N-R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N-R은 어떤 친구냐? 이거에서 이거 어떻게 한 거? 뺀 거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10, 8은 쓰려고 하면 상당히 빡이 치겠죠. 10부터 8개, 8부터 8개. 근데 이 친구는 10에서 8 빼면 얼마야? 2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생각이 간단하죠? 이 친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은 선생님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인원수가 가장 적당한 스포츠가 농구거든? 농구 한 팀에 몇 명이서 하는지 아시는 분? 내가 이거 물어보잖아.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진짜 한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한 20% 요즘? 모르더라 이걸.
생각보다 그 너희들이 맨날 5명이라고 5명이서요 한 팀이 생각보다 적다고 말해. 그러면 또 그러니까 농구 상당히 빡빡해 보이지만 5명이서 하는 스포츠예요. 알겠죠? 상식을 배웠어요. 우리는 통합 상식. 농구는 5명, 축구는 11명, 야구는 솔직히 몰라도 되거든. 많잖아. 야구는 근데 생각보다 야구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막 로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막 거기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요. 어쨌든 농구는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 농구는 5명이서 한 팀이 돼요. 그러니까 예식 이렇게 들어볼게요. 총 8명이 있어. 8명. 알겠지? 후보가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선수로 뛸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그치? 85가 될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8명 중에 5명 뽑고 3명 뽑아서 이 친구가 여기 가서 뛰겠지? 맞아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8명 중에서 벤치가 옆에 이제 그 기다리는데 이제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잘 그렸다. 어쨌든 벤치에 앉을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하면 될까요? 8, 10, 3을 하면 돼요. 그럼 이 결과 3명은 벤치에 앉게 돼요.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이거랑 이거가 결과물이 같아요? 달라요? 결과물이 같겠죠? 왜 같아요? 5명이 들어가는 거를 뽑는 것과 3명이 앉아있으면 5명 뭐 하겠어? 들어가겠지? 둘의 결과가 같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85라는 친구하고 83이라는 친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이론에 대해서 영웅한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한쪽을 뽑는 것과 반대쪽을 뽑는 게 똑같다는 거야. 결론은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NCR이랑 NCN-R이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언제 쓰이냐? 이럴 때 쓰여요. 얘는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화가 나요. 얘는 비교적 간단하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앞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거의 반절보다 얘가 큰 경우에 반대쪽으로 넘기는 게 나아요. 5C3보다 5C2가 낫고요. 6C4보다는 6C2가 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가끔 써줘. NCN-2는 뭐랑 똑같을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 나와? 2가 나오지? 그러니까 n명 중에서 n-2명 뽑는 거랑 n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쓰임새가 크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발생을 하는 게 이쪽이에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키랑은 다르게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NP와는 다르게 NC는 분모가 있어요. 분모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계산법을 조금 알아두면은 너희들 앞으로 계산하는데 많이 편해요. 첫 번째, NC2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굳이 나열하면 n에서 한 개 깎인 거니까 위에는 n의 n-1일 거고 밑에는 뭐가 있을까? 2팩토리얼이니까 2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여기 있는 n이라는 친구와 n-1은 연속한 숫자예요. 그치? 연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짝수랑 홀수가 한 개씩의 구성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밑에 때마침 뭐가 있어요? 2가 있지? 그럼 우리가 이 2라는 친구 어떤 친구랑 짝수 친구랑 약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암산하면 훨씬 편해요. 연습해 볼게요. 9C2라는 친구는 원칙은 9 곱하기 8 이렇게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한다? 짝수 친구 있으면 처음부터 2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9, 4, 36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조금만 더 펴볼게. 12C는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누는 건데 12가 2로 나눠지면 뭐예요? 그러면은 충격 좀 적당히 큰 애들도 암산이 되는 편에 들어가요. NC는 짝수 친구 2로 나누고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면 암산이 편해져요.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명하겠지. 그래서 짝수 친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NC3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밑에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으로 나와요. 맞나요? 6으로 나와요.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겠지? 첫 번째, 3C3은 안 물어봐도 될 거고 4C3은 4C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4라고 쓰면 돼요. 5C3은 52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아이디어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어디부터가 이제 여기 정도가 핵심이 되는 건데 얘는 6C3, 7C3, 8C3으로 나온 이 친구들은 6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항상 6을 가지고 있지?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고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이고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잖아. 걔네들을 아까 밑에 뭐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6이 있었으니까 6을 그냥 없애고 나머지만 곱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6, 5, 4에서 그냥 6 지워버렸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얘도 7C3이면 7, 6, 5인데 6 없앴다고 치고 8, 7, 6도 8 곱하기 7 5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NC3이 뭐 8보다 8 정도까지만 알아도 상당히 생각이 편하거든. 9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써서 하세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좀 쉬운 NC, NC3까지는 암산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약간 전 시간에 무엇이랑 비슷할까? 우리가 팩토리얼의 개념에서 5팩토리얼까지는 기억하자고 했고 6팩까지 기억하자 했나? 4팩 24, 5팩 120, 6팩 720 그런 거랑 약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필요한 설명은 다 했어. 여기 있는 것들 정도 좀 기억해주면 좋고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무엇이다? 순열보다 더 쓸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왜?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는 거 행위를 그냥 이걸로 대체해서 쓰면 되잖아. 다만 순열 대비해가지고 뭐가 다르다? 공식 자체를 푸는 데 있어서 장계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게 다이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NCR이라고 된 친구를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된다. 뽑는 경우에 하나요. 근데 어차피 또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해봅시다. 경우의 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동시에 뭐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 뽑아에서 슬래시 그으면 뽑는 것까지 그냥 얘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뒤는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자 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쓰임새가 더 많고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맙시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지. 여기도 물론 이제 조합에 최적화된 문제 풀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앞에 문제는 그냥 순열과 조합의 차이에 따라서 써지는 게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유형화된 것은 두 번째 시간에 묶어서 다 하도록 하고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거 어떤 공식 쓰는 거냐면은 NCR이랑 NCN-R이 같다 그거 쓰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친구가 서로 전체 N에 대해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딴 말 쓰지 않고 그냥 8이면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괜찮나요? 85랑 83이 같다. 둘이 더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9CR이랑 9CR-3이 같다. R 자리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이란 친구랑 R-3을 더해서 9가 되면 되기 때문에 R은
6으로 되고요. 9C6이랑 9C3이 같다. 맞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 n 플러스 2C2는 n-1C2 더하기 nC2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해봅시다. 세 개 써버렸다. 두 개 써야 되는데. 앞에 거는 이렇게 되고요. 시키는 글 썼어요. 다음 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n에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싹 다 2 나누고 전개해서 값 구하면 돼요. 특별히 할 게 없어 보여. 강력 같습니다.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 싹 다 넘어가면 n제곱에 몇 n이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n 그리고 끝이네. 싹 다 넘기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n을 어차피 찾아야 되므로 n은 5이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10명의 동아리 예제 이번 1번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 단명 2명을 뽑는 경우에서 순열과의 차이점 알겠어? 순열은 나열이 되는 걸 순열이라고 한 거야. 얘는 그냥 뽑기만 하고 있잖아. 그냥 뽑기만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10명 중에서 2명을 뽑자. CC이라고 쓰면 돼요. 계산은 아까 이야기했지? 짝수 친구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써지겠네요. 두 번째, 원수의 개수가 3인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야? 원소 개수가 3개, 7개 중에서 3개 뽑아서 그걸로 집합 만들면 다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7C3이라고 쓰면 답입니다. 아까 7C3도 하는 법 알려줬지. 6을 없다고 취급하고 이렇게 써두면 돼요. n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집합비를 뭐 a, b 어쩌고 돼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 이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야? 2번이랑 엮어서 말하잖아. n개의 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2개 뽑아서 만든다는 거지, 집합을. 맞아요? 부분 집합인데 집합의 원수가 2개인 거 뽑아서 다 만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NC가 보다 120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계산합시다. n에 n-1을 2로 나눈 게 120이므로 n에 n-1은 쌤 이거 전개하지 말자 했어요. 그치? 연속한 숫자의 곱이 240이라고 했으니까 240을 열심히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하기로 했죠. 적당히 되는 거 보이면 멈추면 된다. 20 곱하기 12 택도 없고요. 어떻게 묶어야 이쁜 숫자 나오냐? 얘랑 묶으면 15 되고요. 이거 묶으면 16이 되죠.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16이다 쓰는 게 훨씬 더 이쁘겠네요. 잘 안 보이면은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예제 3번. 오늘은 너희들 질문이 별로 없었어서 조금 수업하는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첫 시간은 조금 문제도 풀면서 같이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아마 내가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길 거예요. 9명의 학생의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라 돼 있네. 굳이 동시에 뽑을 이유 없다 했지. 우리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자? 9명 중에서 일단 몇 명부터 뭐부터 뽑아?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뭐든 먼저 뽑아. 나는 회장부터 뽑을래. 부회장부터 뽑아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회장부터 뽑았어요. 그럼 회장 1명 당첨됐다고 치고 몇 명 남았어? 이제 나머지 사람들 8명이 남아있지. 8명. 9명 중에 3명 뺐으니까
나머지 떨거지 8명 중에서 부회장이 될 2명을 뽑으면 될 것 같아요. NC는 그냥 N이다. 그럼 8, 7 그러니까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같은 학년이어야 된다. 같은 학년을 우리가 케이스로 나누면 어떤 거랑 어떤 걸로 나눌 수 있어? 1학년 2명이든지 아니면 2학년 2명을 뽑은 게 같은 학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1학년 5명 중에서 2명을 뽑거나 아니면 2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데 더하기일까요? 곱하기일까요? 더하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문제 조건에 맞게 1학년 중에서 2명 뽑았어. 질문을 어떻게 하자고 했어? 다 끝났니? 라고 묻자고 했죠. 끝났니? 끝났어요. 2명 뽑았잖아요. 2명 뽑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가 된다는 거지.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하지? 숙제만 꼬박꼬박 신경 써서 했으면은 아직까지 뭐 크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 사실상 오늘 아직까지 배운 게 뭐밖에 없어? 그냥 뽑는 것을 C로 표현한 다가 끝이잖아. 그 외에 바뀐 게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 다 가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됩니다. 당연히 P랑 C의 차이가 크게 없는 만큼 전 시간에 배웠던 아이디어, 키워드들 여기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4번을 보자면 4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이제 4번 A하고 B를 포함한 학생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고 싶다? 3명을 뽑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A하고 B가 모두 어떻게 하고 싶다? 포함이 되고 싶다고 했죠. 우리가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부역, 즉 먼저 넣기로 했지. 그럼 일단 3명을 뽑아야 되는데 A, B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면 그럼 A 세 자리가 있는데 A하고 B를 먼저 넣자. 이거 몇 가지예요? 뭐 나열하는 게 없잖아.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A하고 B를 뽑는 거. A하고 B를 먼저 넣고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한 자리 남은 사람 몇 명? 5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넣으면 되겠지. 두 번째 반대로 이번에는 A, B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3자리가 있는데 물론 순서가 없는 3자리예요. A, B가 빠졌다고 했으니까 이거 A, B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는 5C3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A하고 B 중에서 몇 명?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명? 그러면 이거 케이스 나눠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뽑고 B는 안 뽑거나 아니면은 A를 뽑지 않고 B를 뽑는다고 하면 되겠지. 자리는 똑같이 3가지가 있는데 A는 들어가야 되고 B 친구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 몇 명 남아있어요? 지금 사람은 5명 남아있지. 그 자리는 몇 개 남아있어요? 2개가 남아있어요. A는 들어가 있고 2자리 남았지. B는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럼 그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넣으면 끝이겠네요. 이 경우가 어때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5C 곱하기 2 계산하면 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림 꾸준히 그리고 있어요. 그치? 너희도 그려봐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림을 안 그리는 경우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경우라고 했어 보통.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직접 여기에 종이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생각이 다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에는 식만 써요. 그게 아니면
창 잘 쓰면 돼야겠지. 남자 7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꼭 선출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여자가 적어도 1명. 이것도 배웠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떻게 하는 거다?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기로 했어요. 그럼 전체는 뭐야? 여기에서 3명 뽑는 게 전체겠지. 그러니까 전체는 12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데 여기서 반대 경우가 뭐야? 그러면 남자로만 뽑는 경우가 반대 경우겠죠. 여자가 1명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남자 몇 명 있어요? 7명에서 3명으로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남자하고 여자가 적어도 1명으로 선출되는 경우의 수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되는 경우가 뭐야?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반대되는 경우겠지. 풀이법을 일부러 2개로 보여줄 거야. 이건 내가 일단 적어도에 맞춰서 푼다고 하면 전체 경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2C 3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뺀다? 남자로만 3명을 뽑거나 아니면 여자로만 3명을 뽑으면 돼요. 또는 아니면 내가 반대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남자하고 여자를 적어도 3명을 뽑는 경우에 아니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거나 남자 2명, 여자 1명이면 돼요. 2가지밖에 없지. 더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여사건을 쓸 이유가 없는 문제에 들어가요. 왜요? 쌤 이거 전 시간에 정확한 주제는 변적 내는 게 중요하다 했어. 이쪽 변적이나 저쪽 변적이나 어때 보니까 비슷비슷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남자 1명, 여자 2명을 뽑거나 아니면 남자 2명, 여자 1명을 뽑으면 되겠네요. 있나요? 이런 거가 하나하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진짜야. 그림이야. 나 요즘 애들 학통 문제 풀 때 고3 애들 똑같아. 보통 자주 나오는 문제가 주머니 문제거든? 주머니에 뭐 빨간 공이 5개, 파란 공이 4개 있다 막 이런 거. 그럼 주머니 그리고 빨간색 주머니 이렇게 그리고 빨, 오, 파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 훨씬 편해. 너희들 인지할 때 말로 써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랑 차이가 완전 커요. 어쨌든 여기서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 수수하고 호수를 반드시 뽑아야 되며 이 친구가 이웃하고 싶대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얘는 나열까지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6-2번부터 하고 있네요. 1번부터 했어야 했는데 2번 하죠. 얘는 아까 문제랑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앞에 문제까지는 뽑기만 했잖아. 여기는 뽑아서 뭐까지 하래? 나열까지 하라고 돼 있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뽑는 건 뽑는 거고 나열하는 건 나열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뽑아 놓고 거기서 나열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단계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뽑기부터 해봅시다. 몇 명 뽑아야 되는데 총 4명 뽑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투수 반드시 뽑아야 되고 호수 반드시 뽑아야 되고 빈자리 몇 개 남아있어? 2개 남아있고 후보군이 되는 사람은 나머지 7명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총 4명을 완벽하게 뽑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7C2로 쓰면 될 거예요. 그치?
이거 1은 투스포스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상황을 나열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투수까지 뽑았고요, 투수 한 명 뽑았고요, 사람 1, 사람 2 이렇게 총 4명을 뽑은 상황인데 나열을 하고 싶은데 투수하고 포수가 뭐 하고 싶대요? 이웃하고 싶다 했지. 이웃하고 싶은 경우에 대해서 키워드는 무엇이 된다 했고요? 묶어보기. 알겠지? 그럼 제일 먼저 이 친구 묶읍시다. 묶는 경우에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이제 나열 이거 이렇게 묶음으로 나열하는 거잖아. 나열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3 팩토리얼까지. 됐어요? 따라서 이 친구 정답.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네요. 정답을 그렇게 하면 돼. 72 곱하기 200, 300. 72는 37에 21 곱하기 12. 46. 126. (126일) 리가 없는데. 다시 46 22 6 4 20. 나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250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얼추 한번 해본 것 같아. 일단 폭분할이랑 하면 예제 7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오늘 좀 어느 정도 해보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뭐 푸냐면요, 그냥 바로 숙제 있는 거 하죠. 너희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도 다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숙제 하기도 애매할 거고, 오늘은 문제 좀 풀면서 가봅시다. 타임스 펼치시고요. 그냥 기본 문제는 너무 쉽고 C 쓸 줄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형 1번, 2번, 3번 또 넘겨. 4번, 5번, 6번까지가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표 문제 6문제 먼저 풀고 좀 쉬었다가 다음 갑시다. 1번부터 6번까지 대표 문제. 예제 7번까지는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함수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뽑아서 나열해 쪽이고요. 일단 함수 주제 한번 싹 다 정리하고 여기서는 좀 이제 여기 나오는 유형별로 하는 거 느낌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일단 X라는 친구는 A, B, C, D라고 잡고 Y라는 친구를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그냥 여기 봐. 알겠지? 총정리해주는 거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몇 개일까요? 이 친구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이 친구 갈 수 있는 거 몇 개? 그냥 함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냥 함수는 얘가 간 거에 또 가도 돼요. 그러니까 5개. C도 5개, D도 5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다면 1대1 함수 아까 썼던 표현이야. x1이랑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A가 갈 수 있는 거 5개. 다음부터 하나씩 똑같은 걸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주제인데 조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 무슨 표현 써 있어요? 그냥 조합이라고 하면 좀 뭔가 표현이 이상하니까 여기도 뭔가 비스무리한 표현이 써져 있지. 뭐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 번역할게요. x 값이 크면 y 값 어떻게 된다? 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ABCD라고 하면 안 되겠네.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뭐 똑같이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2라는 친구가 3으로 갔어. 알겠지?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안 된다? 3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X값이 크면 Y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얘가 일단 F2가 3으로 갔으면 F3이라는 친구는 얘로 가든지 얘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요 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 이해됐니? 그래서 이것도 푸는 법을 좀 기억해줘야 되거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얘가 만약에 3이 5로 가면 4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끝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상은 이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 일단 뽑고 나열을 합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 뽑고 나열해서 이 뽑고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X값 지금 원소개수 몇 개예요? 1, 2, 3, 4니까 총 4개지.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얘가 똑같은 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칭되는 것도 결국엔 몇 개가 될까? 4개가 돼야겠지? 여기에 대응되는 게 여기서 일단 몇 개를 뽑아? 이 친구 4개에 해당되게 4개가 매칭이 될 건데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봅시다 라고 하자는 거야. 4개가 무조건 대응이 되니까. 그럼 일단 뽑으면 4개 뽑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할게요. 1, 2, 4, 5가 그 수복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제 뭐 하면 되냐? 여기 4개와 여기 4개를 나열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화살표만 그으면 된다고요. 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근데 나열을 하려고 보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하래. 맞나요? 그치? 그럼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열해서 매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얘밖에 없어요. 그쵸?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뽑더라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근데 또 간단하다는 거지, 이 문제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그냥 조합 쓰면 되는데 책에서는 마찬가지로 1에 대한 말이 없거든. 1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 1의 역할이 뭐였어? 나열에 해당되는 경우였잖아. 근데 그냥 옷이 4만 쓰면 아직 우린 뽑기밖에 안 했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구성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어때야 된다? 1이라는 것을 써주는 습관을 마찬가지로 길렀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돼 있어요. 그쵸? 이번에는 일부러 좀 여길 줄이고 여기 늘려볼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푸는 건데 일단 얘가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문제 역시 x가 2개가 뭐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자? 6가지 중에서 일단 x에 대응될 y 몇 가지를 3가지를 뽑아봅시다 라는 거야. 그럼 3개를 예를 들어서 1, 3, 5 이렇게 뽑았다고 해볼게요. 이제 나열을 하면 되는데 반대지.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면은 얘도 돌고 돌아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크기의 역순으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이 친구가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1로 갈 수밖에 없고 2란 친구는 무조건 3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1이란 친구는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쓰고 보니까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한 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으나 이렇게 쓰여져 있으나 푸는 법은 똑같아요. 뽑고 나열을 따라가되 어차피 나열이 몇 가지예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문제 어려워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딜 건드릴까? 어려워지면 요 자리를 건드려요. 요 자리를 뽑는 것까지는 똑같이 뽑는데 나열하는 거에서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함수 문제 일부러 하나, 3개, 확통까지 가면은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1 단계에서는 3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썼는데 1 써져 있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어려워지면 저 자리가 다른 숫자가 나와요. 나열하는 게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면 여기 유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뽑고 나열을 따지고 있어요. 그치? 이게 상당히 많이 쓰여요. 문제에서 뽑고 나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나열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7번은 첫 번째 문제는 3개에서 5개 가기 때문에 53 곱하기 1이라고 하면 되고요. 2번 역시 53 곱하기 1이라고 해서 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10가지씩 있겠네. 예제 8번. 이제 좀 여기부터는 알아야 편해.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직선이란 말과 성분이란 말은 당연히 어떨까요? 다른 말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구분하라는 거야. 한 선 위에 A, B, C라는 점이 있어요. 질문합시다. 선분 AB와 선분 BC는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달라요. 다르고요. 그 대신 무슨 말이 같을까요? 그러면 직선 AB와 직선 BC라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이제 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선분과 직선의 차이는 해당 지점에서 양 끝으로 무한히 가냐 안 가냐를 구분하겠다는 거고, 문제에서 그럼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선 모두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라고 해야 되지. 이 한 가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여기 경우의 수에 맞춰서 보면, 우리가 원래 선분이든 직선이든 간에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점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선분이든 직선이든. 그러니까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이 ABC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의 개수야. 그치? 근데 이 라인에 있는 것은,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똑같다며? 그러면 똑같은 거를 지금 다르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큼 빼줘야 돼요, 모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빼면은, 잘 들어야 돼요. 빼면은 전체를 다 빼버렸잖아. 원래 있었던 선 자체도 뺀 거지. 그러니까 한 개를 더해준다, 이런 발상을 할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거기 예제는 3 곱하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내가 따로 써놨을 거야. 이거 점선이어야 된다. 잘못 그었네. 그래, 점선. 점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이 12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전체 경우가 몇 가지가 된다. 12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선이 생겨요. 그치?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쓰면은 같은 경우를 다르게 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점 2개를 뽑은 것과 얘랑 얘를 뽑은 거 같은 건데 다른 취급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빼줘야 돼요. 어떻게 뺄 거냐? 얘를 큰 틀에서 규정으로 보니 얘는 크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다? 해당되는 것만큼 일단 싹 다 뺀 다음에 그냥 한 개씩 추가한다고 생각할 예정으로 풀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세 점에서 2개를 뽑은 걸 싹 다 빼줘야 되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총 몇 개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1개. 색깔을 바꿔보자. 여기 1개, 2개, 3개, 4개 있고요.
그치? 아까 여기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세 여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어디가 또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얘도 세 점이지. 5개, 6개, 7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어떻게? 이거 3개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총 8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1개, 2개, 3개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일단 먼저 싹 다 빼준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빼버리면 지금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칠한 모든 직선을 제외한 거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제로 존재는 하고 있으니까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이해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 이해됐어요? 겹치는 애들을 그냥 싹 다 제거하고 그냥 한 개 더하겠다 이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됐나요? 문제는 똑같아.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삼각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삼각형은 점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이에요. 그치?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긴다? 얘도 똑같아.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부터 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싹 다 제거하면 되겠지. 그럼 제거하는 게 어떻게 제거되나요? 얘랑 똑같아요. 세 점에서 3개 뽑으면 얘 삼각형 안 돼요. 해당되는 거 몇 개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한 직선 위에 3개 있는 거 총 8개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점에서 3개를 뽑는 거 역시 안 돼요. 이쪽도. 이건 모두 몇 개 있다고 했고요. 3개 있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는 물어보는 게 직선이다 보니까 얘네들 다 직선 원래 거 살려줘야 돼서 플러스를 하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그 직선 자체가 삼각형 안 되는 거잖아. 따로 추가하는 거 없이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따로 안 돼도 되겠지. 어차피 이 점들에서 3개 뽑아서 만드는 건 무조건 삼각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나오는 거니까 생각 한번 해주세요. 겹치는 것을 싹 다 빼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한 개는 남겨주는 건 직선, 남겨주지 않는 것은 삼각형. 여기 다 쓰여져 있어요. 예제 8번은 3 곱하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별로 안 나와서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로 기억을 해주는 게 더 좋아. 4 곱하기 3 정도는 되어야만 좀 뭔가 볼만한 것 같아. 예제 9번.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 있냐?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 여기 살짝 유형 같지? 보면 알겠지만 또 어느 정도 기억해줘야 편해요. 직사각형하고 평행사변 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하나, 둘, 셋, 4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잘 그리지 않았니? 진짜 끄덕여주는 거잖아. 평소에 내 그림 실력에 비하면 이 정도면 진짜 성공했지. 생각해보면 이 보라색 선도 그릴 때 약간 짜릿했어. 이쁘게 그거 어쨌든요. 네. 이거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풀라고 하면 조금 말도 안 돼요. 이게 아이디어를 모르잖아. 너무 많잖아. 직사각형이 지금 보다시피. 그치? 그냥 구하라고 하면 뭐 선생님 분명히 이런 애매한 경우에 대하여 케이스를 나누라고 했는데 케이스가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직사각형 분류가 너무나 다양하거든. 그래서 얘는 푸는 법을 알아야 돼. 발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가로선 총 몇 개가 보이고요? 4개가 보이고요. 세로선 총 몇 개가 보여요? 5개가 보여요. 그쵸? 내가 만약에 이 친구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2개 이렇게랑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볼게. 그걸 가지고 쭉 연결을 해보면 뭐가 생겨요? 내부에서 항상 이 친구로 둘러싸여 있는 사각형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해됐어 일단 이것들은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각형이 될 거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은 이제 얘가 휘어져 있으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평행사변형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가로선 중에서 두 개 뽑고 세로선 중에서 두 개 뽑는다고 생각하는 게 직사각형 개수예요. 평행사변형도 똑같아요. 이것만 빨리 이해하면 좋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가로선 4개 중에서 2개 뽑고요. 세로선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무조건 내부에 있는 애들이 다 다르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랑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거 나오는 거잖아. 사각형이 모두가 다 다르겠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게 그냥 답이에요. 얘는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정사각형은 이거보단 약간 피곤해져. 보다시피 이 아이디어는 정사각형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치? 정사각형 풀이법이랑 완전 달라도 사각형이 무조건 다 다르게 나오는 것까지 한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놓았더니 살짝 조져졌네. 어쨌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정사각형 특별한 방법 없어요. 내가 케이스대로 가야겠지? 첫 번째, 여기 한 칸인 애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부터 얘는 차근차근 세야 돼요. 세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에 대한 이야기잖아. 총 몇 개 있을까요? 가로줄도 몇 개? 4개. 세로줄로는 3개만큼이 존재하겠지. 맞아요? 두 번째, 크기가 2이고 2인 경우는 어떤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고, 이젠 이렇게 커져 있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로 세로로 내려가면서 곱하면 돼요. 가로로는 몇 개 있어?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가로 기준으로 3개가 있겠지. 세로 기준으로는 하나, 2개가 있지. 근데 여기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 어때요? 얘가 한 칸씩 커지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가로랑 세로랑 만들 수 있는 게 한 개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마지막으로 어떤 것만 하면 될까요? 공간이 없네. 조금 옆에다 치고. 3개랑 3개로 할 수 있는 거는 3에서 1 빼면 몇 개? 2가지. 2에서 1 빼면 1가지에서 2개가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개수 세는 건 아까 직사각형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항상 노가다는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규칙이나 또는 추론에 근거해서 충분히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면서 보기로 했었지.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싹싹 더하면 12, 6, 18에 이다음 좀 20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 좀 기억해줘야만 풀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나는.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내보세요. 대각선의 개수 구하기 공식 있었는데 과거에 기억나나요? 대각선 개수 공식? 언제 배웠지? 기억도 안 나네. 배웠던 기억은 나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안 쓰긴 할 건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적당한 도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오각형은 조금 못생겼으니까 지우고 뭐 정답형이 필요 없긴 한데 육각형 정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거에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 점을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해봤어. 몇 개 보여? 1개, 2개, 3개가 있지. 그래서 3 썼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점이 모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 대각선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대각선이 어떠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하여 2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였어. 이 친구를 N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전체에서 자기 자신과 양옆을 제외한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게 n-3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점이 총 몇 개? 0개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돼요. 외울 필요 1도 없고요. 어차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쉬워요. 이렇게 내가 쓰면서 갈게. 모든 선분에서 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에서 그냥 맨 바깥에 있는 것만 빼면 대각선이잖아. 그치? 그럼 N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 있어? N개 있겠지? 일단 N개 중에서 2개 뽑아요. 오케이? 2개 뽑아요. 여기서 뭐만 빼면 된다고? 맨 바깥에 있는 애들만 빼면 된다 했지? N각형이면 변이 몇 개 있을까 이거? 육각형이 6개 있는 걸로 봤을 때 N각형은 N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야 이거. N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은 거 보면 굳이 열심히 기억할 공식은 아닌가 봐요. 아래로 갑시다. 그치? 여기도 실제로 만약에 C라는 개념을 배우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팔각형의 대각형의 개수 8C 2 빼기 8하면 얘가 47에 28 빼기 8이니까 20이라고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대각선의 개수가 54개인 NC-n이 54임을 구하세요. 어차피 n이 자연수니까 막 때려 넣어가면서 구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식을 써봅시다. n에 n-1을 2로 나누고 빼기 n이 54라고 되어 있고요. 양변에 2를 곱할게요. 분모에 있는 거 변수일 테니까 n에 n-1 마이너스 2는 108이다 라고 쓰고 n으로 묶자. 그럼 얘는 뭐 나오고요? n-1 나오고요. 여기 2 나오는 게 108 n에 n-3이 108까지 썼어요. 식 열심히 정리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 차이 얼마? 3이잖아. 그러니까 얘 또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지. 지금 소인수분해 합시다. 9일은 9, 12. 딱 3 차이 난다. 그치? n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12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다음 주제는 책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게요. 당장 필수는 아니라서. 책 한번 넘겨볼래? 얘는 끝이야? 앞에 이제 봐봐. 한번 여기까지가 끝이니? 이 주제는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 여기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 나누기는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C라는 거 익히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영상 자료 따로 보내줄게요. 오늘은 시간이 뭐 얼마 남지도 않았네. 일단 그냥 문제 한번 또 차근차근 있는 것들 풀어보면서 질문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